이 계엄이 발표가 되면은 계엄을 발령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돼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계엄이 발표가 되는데 계엄령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향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 시각부로 효력이 없어집니다. 효력이 상실돼요. 계엄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계엄의 효력이. 그러면 국무회의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하느냐? 그냥 장차관들이에요. 장차관들. 그래서 장차관들을 조선시대 때는 뭐라고 하죠? 당상관이라고 해요. 당상관. 그래서 이거는 내가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게 장차관. 국무회의라는 뜻은 대통령 앞에, 조선시대로 치면 임금 앞에 나가서 전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당상관들이거든요. 그게 국무회의 장차관들. 그럼 당연히 의장은 대통령이 되는 거고요.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도 많지만 국무회의인데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는 국무총리가 주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계엄령은 그 작년 재작년 때 한번 또 지금 최근에 작년 재작년 때 그 국군 기무사에서 한번 저 계엄령 검토를 박근혜 정부 때 했다 해가지고 한번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또 올해 이걸 빼려다고 딱 보니까 올해 다시 이게 최종본이 아니었다. 뭐 초안을 검토한 걸 가지고 국민들을 또 이렇게 오도했다. 이렇게 논란이 되면서 또다시 불이 지펴져서 그냥 그대로 놔둔 그런 용어입니다. 계엄령. 계엄. 저 계엄령이 선포되면요. 우리는 헌법상 3심 제도를 채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단심제가 가능합니다. 계엄령 선포하에서는. 범인이 체포되면 단심으로 끝납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국가 비상사태라고 가정하에 군대가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거의 그 4대 원칙. 자, 선거의 4대 원칙. 누구나 한 표 직접 비밀로 투표해야 돼요. 그러면 누구나는 보통 선거죠. 보통 선거. 한 표. 평등 선거죠. 그죠? 평등 선거. 직접 선거, 비밀 선거. 이게 4대 원칙이죠. 그죠? 보통 선거, 평등 선거, 직접 선거, 비밀 선거. 보통, 평등, 직접, 비밀. 누구나 한 표 직접 비밀로 투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신이 투표한 내용을 타인에게 알리게 되면 법 위반이에요. 선거법 위반입니다. SNS에 올리더라도 투표 입구 그 정도만 촬영하는 것은 무관한데 투표합시다 이런 취지로, 하지만 어느 후보 어느 정당을 찍었다 공개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된다. 비밀 투표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상식이고, 이거는 뭐 매년 상식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고, 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렇게 출제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문제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대체. 용어가 거의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대체복무제예요. 대체복무제. 대체복무제는 뭐 때문에 결국 나온 문제죠? 양심적 병역 거부. 그 가장 대표적인 종교가 여호와의 정인 그쪽이죠. 그죠? 그 변형 문제, 실제 제가 여호와의 정인인데 그 군복무를 거부해 가지고 징역형을 3년 살고 나온 사람을 우연찮게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해봤는데 자기는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그냥. 그런데 종교적 신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종교적 신념이 되게 강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형사처벌을 받아서 전과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본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다. 우리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대체복무제가 들어오면 저는 대체복무제를 선택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변명이다. 너도 국가에 당연히 국방의 의무는 헌법상 의무인데 그걸 왜 대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많이 성숙하고 이제 대체복무제도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검토가 됐고, 참고로 여기에 종지부를 찍은 그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대체복무제가 이제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일반 군복무보다 곱하기 1.8을 할 것이냐, 1.5를 할 것이냐, 2를 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또 어느 부서, 특히 교도소 또는 군대에 보면 취사병 뭐 아니면 하여튼 이런 특수한 어떤 곳에다가 배치하는 안들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인권적인 차원에서 좀 시대의 패러다임상 대체복무제를 지금 허용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